여러분, 혹시 그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뭐 병원 가고 치료받고 해도 잘 안 낫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런 만성 통증이 단 2주 만에 그것도 뭐 시술이나 수술 없이 생활 습관 바꾸는 것만으로 확 좋아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 그게 가능할까요? 수술까지 생각했던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아, 정말요? 흥미로운데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MRI 결과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허리 건강에도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다 하면 그냥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뭐 이런 MRI 결과만 딱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자료는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상 속 부부도 MRI 소견이런 실제 아픈 거랑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일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아내분은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발바닥까지 막 저리고 터질 것 같다고. 아이고. 네, 남편분도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셨고요. 병원 검사 결과는 어땠어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탈출 소견도 있었고요. 또 노화 때문에 척추뼈나 주변 조직이 좀 닳는 거 있잖아요. 척추 관절염, 척추증이라고 하죠.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 퇴행성 변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MRI를 보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고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 척추 자체의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관절염 때문에 오는 통증이 꽤 커 보였어요. 뼈가 좀 삐죽삐죽하게 자란 그런 소견도 있었고요. 잠깐만요. 그럼 디스크가 신경을 막 심하게 누르지 않아도 관절염 때문에 그렇게 아플 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경우는 더 흥미로운데요. MRI상으로는 분명히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었어요. 아, 협착증. 네. 그런데 실제 통증 양상이나 전문가가 이렇게 진찰해본 소견은 협착증 증상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긴 엉덩이 근육통 있잖아요. 거기 훨씬 가까웠다는 거죠. 와, 그럼 MRI 결과랑 실제 원인이 다를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MRI 결과가 통증의 모든 걸 설명해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근육이나 인대 같은 다른 구조물 문제가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체 허리 통증 환자 중에 디스크 탈출증은 한 10%, 협착증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와, 생각보다 비율이 낮네요. 그럼 MRI만 믿고 섣불리 뭐 수술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신중해야죠. 그럼 이분들 통증을 그렇게 만든 진짜 원인, 그 범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일상 자세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네. 그게 허리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닥 생활. 아, 바닥 생활? 네. 딱딱한 바닥에서 자거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오래 앉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둥글게 말리잖아요. 그럼 허리의 정상적인 C자공선, 그러니까 전만 자세가 무너지게 돼요. 아, 그 앞쪽으로 볼록한 그 커브요? 네, 맞아요. 그게 무너지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커지죠.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나 무릎 관절에도 당연히 무리가 가고요. 아, 양반다리가 그렇게 안 좋군요. 진짜 자주 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반복적인 허리 굽힘이에요. 예를 들어 뭐 텄덧 가꾸는 거, 아니면 낮은 서랍장에서 물건 꺼낼 때처럼 허리를 계속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요. 네네. 이런 동작이 허리의 안정성을 자꾸 떨어뜨리고 디스크나 주변 조직에 아주 미세한 손상을 계속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거나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설마 이런 습관만 바꿨다고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졌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시술이나 수술 없이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진짜요? 네. 핵심은 허리의 그 자연스러운 곡선, 전만을 다시 만들고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아, 습관 교정. 구체적으로요? 딱딱한 바닥 대신에 이제 침대를 쓰고 바닥에 앉아 밥 먹는 대신 식탁을 쓰고 뭐 자주 쓰는 물건 같은 건 허리 안 굽히게 눈높이나 가슴 높이 정도에 두고요. 아, 생활 속에서 허리 부담을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운동이었어요. 운동이요? 아, 역시 뭐 코어 운동 이런 건가요? 플랭크 같은 거? 물론 코어 운동도 나중에 하면 좋지만 전문가는 그 전에 스트레칭을 훨씬 더 강조했어요. 스트레칭이요? 근력 운동보다요?
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허리가 잘 익은 바나나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 즉 전만이 있어요. 충격을 잘 흡수하는데 네네, 바나나. 이 허리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뻣뻣하면 마치 그 바나나 껍질이 딱딱하게 굳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럼 충격이 왔을 때 그 껍질이 완충을 못 해주고 충격이 고스란히 과육인 척추뼈로 전달된다는 거죠. 와, 그 바나나 비유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이 바나나 껍질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충격이 분산된다는 원리예요. 그럼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나요? 팔을 T자, W자, 다시 T자, Y자 모양으로 만드는 동작이나 허리 펴기, 옆구리랑 몸통 늘려주기, 누워서 몸통 돌리기 같은 걸 꾸준히 하라고 했어요. 아, 네네. 이런 스트레칭으로 주변 조직을 충분히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버드독이나 데드버그 같은 코어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스트레칭 먼저, 그 다음 코어 강화. 순서가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진짜 좋아졌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딱 2주 만이었어요. 2주요? 네. 두 분 다 눈에 띄게 허리가 쫙 펴지고 자세가 좋아졌어요. 통증 점수요? 아내분은 10점 만점에 8점에서 2점으로. 와, 8점에서 2점으로요? 거의 안 아픈 수준인데요. 그렇죠. 다리 저림도 한 80% 이상 없어졌다고 하고요. 남편분 통증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더 놀라운 건 아내분 허리 근육이요. 4배 이상 강해졌어요. 네. 근력이 4배 나요, 2주 만에. 네, 그래서 수술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수술 생각 안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변화죠. 세상에. 2주 만에 이런 결과가 이건 진짜 와. 자세 교정이랑 스트레칭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만성 허리 통증. 그게 뭐 MRI 결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의 자세, 그리고 움직임,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허리의 자연스러운 전만 곡선, 이걸 회복하고 지키는 게 핵심이었고요. 맞아요. 많은 경우에 통증의 진짜 근본 원인은 내 몸을 그냥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잘못된 습관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습관을 찾아서 고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내 허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 몸 전체 건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